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자녀 보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안전, 또 경제, 문화 소식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정보들 중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온라인 세상 문제랑 또 현실에서의 건강 문제, 이 두 가지요. 네. 요즘 기술 발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소식은 애리조나 주의회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물 보는 걸 막으려는 법안 HB 112가 통과됐다는 겁니다. 아, 그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확인 의무화하는 거요? 어기면 부모가 소송도 할 수 있게 하고. 네, 맞아요. 발의한 닉 쿠퍼 의원은 뭐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게 작년에는 KT 홉스 주지사가 비슷한 법안을 거부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땐 아마 기존 판례랑 좀 충돌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하. 이게 온라인 플랫폼 책임 범위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거랑 얽혀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사실 뭐 애리조나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들 온라인에서 통포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머리 싸매고 있거든요. 한 20개 주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다니.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네. 기술적으로 그 연령 확인을 완벽하게 하는 게 가능할지, 또 개인정보는 이런 논쟁은 뭐 계속될 겁니다. 기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사례는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길버트에 사는 어떤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아, 그 틱톡 보고 아이 진단받게 한 사연 말씀이시죠? 네, 7살 아들이 갑자기 열이 엄청 오르고 걷지도 못하는데 병원에선 그냥 독감 진단만 내렸다는 거예요. 저런. 근데 이 어머니가 예전에 틱톡에서 봤던 영상 내용을 딱 기억해낸 거죠. 독감 합병증으로 막 근육통이 심하거나 소변색이 까맣게 변하면 CK 혈액 검사 받아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청해서 검사했더니 횡문군 융해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알려진 병인데 독감 합병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가 결정적인 단서를 준 셈이죠. 그렇죠. 물론 뭐 소셜미디어 정보는 항상 정확성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기지가 정말 중요했네요. 혹시 당신의 자녀가 아플 때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보 채널이었어요. 자, 다음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개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글렌데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 행사 중이었다는데 10대 포함해서 3분이 돌아가시고 5분이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즘 이런 사건이 너무 잦아서 걱정이네요. 경찰은 뭐라던가요? 일단 충격범이 여러 명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주요 참고인 3명을 지목해서 시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참고인요? 용의자는 아니고요. 네,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용의자는 아니라고. 근데 뭐 목격자도 수백 명에 영상 증거도 60개가 넘어서 수사가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이런 다중 총격 사건은 정말 진실 밝히기가 어렵죠. 네, 이런 안타까운 일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노력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템피시의 소식인데요. 아, 템피오. 어떤 내용이죠? 14개의 교차로랑 이동식 카메라 4대로 교통 단속을 시작했대요. 지금은 경고만 주는데 6월 5일부터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하면 250달러 벌금 문다고 합니다. 오, 꽤 세네요. 템피 운전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이게 뭐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하고 경찰 인력 부족 문제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교통단속 카메라 효과는 뭐 늘 의견이 분분하긴 하죠. 맞아요. 템피시는 뭐 충돌사고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다 이런 연구를 근거로 든다는데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나 뭐 특정 지역에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꾸준히 있긴 하죠. 그렇죠. 효율성과 시민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 템피 소식 하나 더 있어요. 템피 타운레이크 있잖아요. 네, 알죠. 거기 북쪽 기슭에 뭔가 새로운 레크레이션 시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 예전에 그 수상 택시랑 짚라인 만든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시장이 약속했었는데 실현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좀 독특하고 매력적인 걸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하, 이번엔 좀 다르려나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고민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네, 8월 1일까지 제안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당신이 템피 시민이라면 어떤 시설을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지역의 매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메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디스트릭트 이야기인데요. 아, 거기 돕슨 로드 따라 쫙 형성된 곳 말이죠? 네, 맞아요. 거기가 중국, 한국, 베트남, 아시아 여러 문화권 상점이나 식당이 100개가 넘게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꽤 크네요. 근데 여기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 전체를 묶어서 브랜드로 만든 게 좀 독특하죠? 네, 맞아요. 그 로고도 탕그램 퍼즐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양성과 통합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주민들 반응도 꽤 좋다던데요? 고향 생각난다고? 이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다문화 공동체 만드는데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성공적인 브랜딩 같아요. 그렇죠. 또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플래그스태프의 럼버야드 브루잉 컴퍼니 아시죠? 네, 거기 맥주 맛있죠? 거기서 월드 비어컵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 와, 정말요? 그 맥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회에서요. 대단하네요. 네, 레일헤드 레드라는 맥주로 상을 받았는데 애리조나 전체에서 총 5곳 양조장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고 하니까 와, 애리조나 수제 맥주 수준이 진짜 높네요. 맞아요. 플래그 스태프가 원래 맥주로 유명했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딱 증명한 셈이죠. 이런 국제적인 수상은 지역사회에도 좋고 관광객 끄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정보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스포츠 팬이시라면 어깨가 으쓱할 소식.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코빈 캐럴 선수 있잖아요. 아, 네. 작년 신인왕? 맞아요. 그 선수가 시즌 초반인데 벌써 내셔널리그 MVP 후보 5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팀 성적은 좀 아쉬운데 캐롤 선수 개인은 정말 잘해주고 있나 보네요. 네, 홈런, 3루타, 타점 여러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시즌 앞두고 스윙을 좀 바꿨는데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래요? 역시 노력이 중요하네요. 팀이 좀 어려워도 이렇게 개인의 활약이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 같아요. 이런 게 또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응원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식품 리콜 소식인데요. 아, 리콜이요? 어떤 제품이죠? 비에티 푸드 그룹에서 나온 옐로우스톤 브라운 슈가 몰라스 스페이크드 빈스라고 15온스짜리 캔 제품이에요. 네, 뭐가 문제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두, 그러니까 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고요. 유통기한이 2028년 2월 17일로 찍힌 제품이라고 하니까 혹시 집에 이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확인하고 구매처에서 환불받으셔야겠네요. 애리조나 포함해서 23개 주에서 팔렸다고 하니까 꽤 널리 퍼졌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리콜 정보는 정말 중요하니까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